안녕하십니까, 박찬승입니다. 대북 성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 수사가 70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제2의 특검법을 국회에 냈습니다. 철저히 좀 더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이만하면 됐다. 특검이 만능인가? 검찰에게 넘겨야 될 것인가?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특검제도 도입 배경은 무엇이며 풀어야 될 것을 검찰로 넘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김갑배 변협 법제이사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4번의 특검을 했는데요. 특검제도 도입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원래 그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검찰이 그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은 권력형 비리라는 어떤 사건에 한정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통 특검의 제도의 도입의 목적은 권력형 비리에 한정해서 도입을 하자는 것이 그 제도 도입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번의 특검이 있었죠. 예. 예. 최 변호사님께서는 특검의 필요성 그리고 4번에 걸친 특검을 보면서 특히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4차례 특검을 보고는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원노위, 그 다음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그 다음에 이영호 게이트, 그 다음에 이번에 남북 송금혹에 대한 특검, 이걸 4가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특검이 결국은 법원에 가서 어떤 판단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무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남북 송금혹에 대한 그런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여전히 50% 국민은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또 다른 특검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특검을 할 바에 왜 특검을 합니까? 그리고 특검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나 그다음에 수사 불법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나치게 정치 사건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일반 검찰과 같이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제도인 검찰 개혁을 통해서 본래의 검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계속 이런 특별법인 제도,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일반 제도를 억압하고 이렇게 갈 것은 그야말로 파행적이고 원칙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예. 현재도 4번을 거쳐보니까 특검이 필요 없다. 그 전제 조건은 검찰이 할 만한 역량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건 딜레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특히 정권과 검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강한 불만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이번에 나라종금 사건 수사의 예를 가장 긍정적인 징표로 바라봅니다. 대검 중수부가 공적자금 비리 조사반을 통해서 특별히 수사를 해나가니까 그야말로 특별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이미 한나라당에 의해서 특검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 논의는 이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 법제도에 실천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검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김갑배 법제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검제를 미국에서 처음 도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 도입의 취지는 이익충돌의 회피라는 이론인데,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그 하급 그 공직자에 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공직자의 경우에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 임명은 상사를 수사한다는 것은 자기 사건을 자기가 수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자, 이런 입장에서 도입됐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권력형 비리라든가 경제 비리 이런 경우에 사안별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 의결을 거쳐서 수사를 하고 종결하는 이러한 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제 도입의 취지가 단순히 진상규명에도 있지만은 나아가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됐을 때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잠재우는 이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검이 그 성과가 없는 점도 있었지만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특검제는 계속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래서 특검제를 도입을 하되 지금처럼 그 도입 과정부터 국회에서 정쟁을 상당한 수개월씩 정쟁을 통해서 도입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상설화해서 어떤 특정한 그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발견됐을 때 당연히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수사를 하고 임무를 종결하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보다 나은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최 변호사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한데요. 뭐 저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우리나라에 만연된 이제 정치와 검찰의 유착,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정치 검사들의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일시적인 타격을 위해서면 특별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많은 권력형 비리, 특히 50 비리나 이런 수많은 비리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사법심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검찰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권력기관의 그런 압력에서 그만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99년부터 지금 몇 차례 특검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내린 결론이 과연 합당했느냐, 그리고 이 특검이 특검 사건으로 갔던 사건들이 과연 꼭 특검에 갈 만한 사건들이었고 그만큼 초유의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전대미문으로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느냐 이런 데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를테면 한나라당에 의해 주소된 특검들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뭐 병풍이나 세풍이나 총풍이나 이런 사건들을 왜 특검하지 않았냐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두환 씨 재산은닉 의혹이 우리나라 국민 사이엔 초유 관심사입니다. 얼마나 흥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권력형 정축제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특검제를 내놓지를 못합니다. 이건 여소야대 국회 그런 특징도 있겠지만 특검으로 가야 되는 사건 자체가 벌써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로 가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로 가지 못하고 그렇다면 여전히 정치 권력과 검찰의 그런 유착을 통한 그런 사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간다는 것이 불평등하게 불균등하게 특검이 유지되고 실천된다면 이건 더 큰 폐해를 낳는 겁니다. 네. 이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는 그러므로 정치가 개입되는 특검이기 때문에 네.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까지도 뭐 결론으로. 극단적으로 간다면 극단적입니까? 예. 예, 지금까지 4차례 특검이 도입됐었는데 그때마다 다수당의 주도에 의해서 도입을 됐지 소수당에 의해서는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그 사안별 특검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특검제라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은 항상 소수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고 다수당일 때만 유리한 경우만 특검을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정한 그 고위 공직자를 정하고 일정한 직무 관련 범죄를 정해서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말씀드리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검찰 제도하고 미국 검찰 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연방 검사들은 대통령과 진퇴를 같이 합니다. 연방 검사 자체의 정치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검사들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지고 있는 공직자들을 수사할 의무가 이게 충돌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익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맨 처음에는 관행해서 나중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나중에 일반법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은 제대로 보장만 해주고 검찰 스스로 각성만 하고 국민이나 여론이 흔들어대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판사와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인 책임이 있으니 검찰은 반성해야죠. 당연히 검찰은 반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 마음껏 이용하고 혜택을 누렸던 정치권, 이건 더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반성을 전제하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건 맞고, 두 번째로 기존의 특검이 갖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한테 자성을 가져왔어요. 검찰은 언제라도 수사를 잘못하면 특검 가게 된다. 특검이 가서 자신의 수사, 재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두려운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그렇죠. 일이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네. 거고 검찰이 또 다른 상급기관이 있다는 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정치권도 이 사건을 제대로 압력을 통해서 뒤흔들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한 장점이 있는데 미국은 공직자에 한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직자에만 하려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리는 공직자들의 비리가 아닙니다. 권력이나 권력 주변 인사들의 비리입니다. 그러면 권력 주변 인사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며 어디까지 권력과 관계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겁니까? 네. 대한민국 모든 사건은 누군가는 대통령을 팔아먹는 사건이고 누군가는 연고나 인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을 내세우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은 단 한마디라도 그런 쪽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전부 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을 없애야죠. 아예. 예. 이걸 어떻게 정할 겁니까? 네, 네. 우리나라 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특검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검찰 체제가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 하에서는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 검찰을 믿고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검찰이 개혁되기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기까지는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도 보셨습니다만 50% 국민은 특검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반 정도 국민이라고 해야겠죠. 이 정도는 이번 수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을 도입했던 정당당조차도 또 다른 특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검 자체의 한계는, 특검의 본질은 검찰입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있는 겁니다. 특별검사라고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절대 특별한 목적, 특별한 행정, 특별한 수사,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반 검찰의 기능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거지, 자꾸 특별한 제도, 특별한 사회, 특권층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이치입니다. 한시적 특검 주장이신데요. 그 특별검사제를 특별한 검사로 인식하는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검사도 검사 한 명입니다. 다만 특별검사의 다른 점은 상부 명령 계통을 제거를 해서 독립성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불과하지, 특별검사라 특별한 무슨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검사가 권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사건만을 수사하고 종료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예. 특별검사도 단지 검사의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특별검사는 그렇다면 과연 특별하게 법으로부터 정말 투명하고 자유롭게 수사를 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온노비 사건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특별검사분께서는 나중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기소유예 아니면 하여튼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이 돼서 기소유예를 받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공명하고 투명한 수사를 해야 될 분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이번 수사도 마찬가지, 이번 수사도 긴급체포가 지나치게 남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회복이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바였고,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사법 처리하는 것보다는 남북한 통일 정책이라는 올바른 대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마련되기 바랬는데, 이번 수사 결과에서 나온 건 뭡니까? 자기들의 최대의 성과는 대가성 혹은 관련성을 밝혀냈다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만큼 사법 처리했다, 이게 장점이고 이게 근거로 내세워집니다. 어떤 대안을 내놨습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가 가져갈 바에 일반 검찰의 기능만 회복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사고 믿는 거죠. 예. 검찰 기능 회복을 전제로 하신 거는 똑같으신데, 그러나 당장 이걸 그만두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쪽 이사께서는 5년간 한시적 말씀하셨거든요. 그 특별검사제의 폐해가 미국에서 많이 나타났고, 그 주된 폐해가 임명 단계에서부터 언론에 대서특필되어서 수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그 권한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그 사건을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을 확장시키려 하고 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다 보니까 여론재판을 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폐해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면서 한시적으로 도입을 해보고 검찰이 바로 선다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잠시 두 분을 전화로 연결한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사무처장 조중근 사무처장을 먼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 특검의 그 활동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제가 70여일간의 그 특검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결론적으로 저희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북 송금 특검팀의 수사는 미완에 소했다고 하겠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된 배경과 대북 송금 주체,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그리고 대북 송금의 성격 규명 등을 함으로써 그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북 송금은 특검이 밝힌 대로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가졌었습니다만은 전 김대중 정부는 박지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북에 1달러도 준 일이 없다라든지 청와대는 무관한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네. 의도의 어떤 시간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대북 송금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비밀리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기는 사실 등이 드러나서 일부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탄의 대상이 있는 정경 유착을 토대로 이번 불법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현대그룹의 관련 기업이 부실화되어서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혹과 불신을 바라보고 있는 대북 비밀 송금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돈으로 산 정상회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한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요. 예, 그래서 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그 책임 규명이 그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특검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런 뒷말씀은 제가 다 빼고요. 네. 그 이번에 그러면 그 특검에 대한 평가를 제 나름대로 드린다 그러면은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이번 그 사건에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마 관련이 되셨다고 우리가 많은 그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김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 핵심을 비껴나갔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고 예. 또 관련자 17명 중에서 소수의 인원만이 구속되고 또 불속되는 상태에서 사법 처리도 또 애써 최소화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가 네. 150억 원이 이제 돌출돼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문제 제2의 특검 할 것인가, 검찰로 넘길 것인가. 예, 그 어떻게 저는 보시는지 이렇게 그런 말씀해 생각합니다. 주십시오. 그 요번에 그 특검이 그 종결된 것이 아무래도 노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서 종결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도 좀 이 정도인데 이것이 만약 검찰로 가면은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점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어느 면에서 검찰이 그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했고 네. 따라서 검찰에 수사할 경우에 그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철저함이 보장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좀 전에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특검제를 우리가 그 재도입을 해서 네. 그 대북 송금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만 그 이 특검제 도입을 두고 이거 여야 간의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오히려 특검은 그 진실 규명을 위한 그 역사적 사명과 좌표로 인식돼야 예. 한다는 점을 제가 첨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네. 조중근 바른서울리안 시민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특검 도입을 원한다는 말씀으로. 또 오늘은 그 조씨 성을 가지신 분을 연결하게 됐습니다. 조씨 가문. 조승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 많습니다. 예, 특검이 우리 현실에 맞는다고 보시는지 네 번의 특검, 특히 이번에 그 특검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하게 네, 되셨습니까? 글쎄요, 그 특검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헌법기관이 있는 상황 하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면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국제를 한다던가, 그 국회하고 뭐 대통령이 한통속이 돼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거쳤던 네 번의 사건이 예외적인 사건이었다고 보십니까? 특검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검이 좀 남용이 되는 게 아닌지, 왜냐면요.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하고 있는 그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서 정한 모든 그 검찰권이라든가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국회의 기능 이런 부분이 뭔가 서로 그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도저히 극한 상황이 됐을 때 도저히 특검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상황일 때 예외적으로 특검이 허용되는 거지. 특검이 이렇게 상설화된다면은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특검이 필요치 않다. 검찰의 그 권능 회복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로 다 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뭐 네, 보완해야 될 점이 지금 있다면? 성북구, 남북구 송금 문제요. 예.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검이 그 한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요. 다만 이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특검의 남용이다. 예, 예. 네. 검찰의 권위 회복 그쪽에 맡기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조승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말씀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 것도 같고요. 예. 뭐 그렇죠. 그렇다면 예. 나머지 일단 150억 원 그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번 이제 대북 그 송금 의혹 사건에 있어서. 물론 이제 특검이 중간에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금강산 카지노 관련 사업에 대한 청탁 혹은 그다음에 남북 송금을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전제가 인정이 된다면 특검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뇌물 사건으로 판명이 되다거나 정말로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박지원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측의 반론대로
이건 그야말로 뭐라 할까 배달사고 내지는 전혀 다른 일 네. 없었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건 항변에 따라서는 절대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건 자체를 이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특검을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자는 항변권을 박탈한 셈이 돼버린 겁니다. 여론 재판이 되는 거고 정치 사건이 되는 거고 정치 재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만일 무죄로 확정된다면 이 사람이 입었던 피해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검은 그야말로 늘 설사 특검이 지금까지 있었다고는 하지만 특검은 늘 보통적이어야 되고 마지막에도 최후 수단이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방송대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고 지나치게 정치 사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커다란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여론의 재판이 먼저였다 이런 네. 말씀. 예. 그렇게 네, 보십니까? 특검제가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은 그 고난을 절제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난을 남용한다면 그 일반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더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 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은 특검이 밝혔듯이 정상회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자금 조성과 송금 과정의 불법성이 수사 대상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까지 나갔고 또 공개해야 될 부분과 공개해야 되지 않을 부분을 가리지 않고 중간에도 언론에 나갔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익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 심각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150억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150억은 그 현대가 금강산 관광 개발과 관련해서 면세점이라는 카지노 설치 협조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으로서는 그런 별개의 사건이 발견되었을 때 당연히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에 통보를 해서 검찰로 하여금 수사토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이 권한남용의 하나의 단적인 예고 네. 이것을 폐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바로 말씀드린 예. 뭐처럼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검사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특별검사는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제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번 사건이 그걸 여실히 드러납니다. 국익은 실종돼 버렸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이런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를테면 흑금성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북측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죠. 왜 그 사건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국익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70년대 우리 이거 언론에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비 없이 개발이 있는데 그건 외국에서 일정한 경제적인 정보를 획득해서 만든 겁니다. 산업 스파이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특정 언론들 보면 그렇다면 그건 왜 하지 않습니까? 검찰도 국익 아래, 국가 아래서 검찰인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헌법 아래서 검찰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건 이번 사건의 크나큰 치명타고요. 그 다음에 특검은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크나큰 논의가 됩니다. 제가 그거를 찾아봤습니다만 스타 검사 아시죠? 클린턴 네. 그 이번에 했던 그 클린턴 대통령 선거 고문인 제인 스캅이라는 사람이 스타 검사를 비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송도착증 환자이며 그런 대통령을 찾기에 나온 사람이다. 그런 세 가지 일에만 관심을 보였는데 첫째도 섹스, 둘째도 섹스, 세 번째는 더 많은 섹스다. 이것이 스타검사 수사가 됩니다. 이런 비난을 합니다. 검사, 특별검사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도 이미 가장 유일하게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예. 일정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검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금 의문을 지금 제기하셨는데 네. 한시적이나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점을 그 특검제 그 도입의 목적이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검제를 실시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명 단계부터 정치적 그 정쟁의 대상이 되는 특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특검을 임명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상설적인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설적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하고 다른 것은 그렇다면 검찰 이외에 또 하나의 검찰, 제2의 검찰이 있는 옥상옥 그것을 상설화시킨다는 의미는 네, 그 되지 상설적 않을까요? 특검제라고 해서 항상 특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라든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특검을 임명을 하고 그 사건을 종료하면 그만두는 겁니다. 지금과 다른 점은 지금은 국회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특검을 도입하는 의결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때 특검보로 참여했던 분이 특별검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은 대검, 이를테면 공안부가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검 공안부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파견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검찰 파견 검사입니다. 이번 대북 성금복 수사 사건도 마찬가지다. 물론 기획팀이라고 변호사 몇 분 데려다가 했습니다만 전 그분들이 뭐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성과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도 발표문 전문을 봤습니다만 과연 기획팀 세 분의 변호사가 한 일은 뭔지 저는 회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모든 수사는 검찰에서 파견 나간 분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박충근 부장검사와 나머지 검사들이 파견 나가고 수상검사들이 파견 나가는데 이건 특별검사 이름을 빈 검찰의 수사입니다. 모든 기법은 검찰 기법이고 특별검사는 어떤 특별한 인력이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특별검사를 상설화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단의 주자는 아까 말했듯이 일본 자위대처럼 간부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특검이 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실체는 결국은 대한민국 일반 검사들이 파견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 수사의 본질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 이런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별검사제의 장점은 그 수사 결과가 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검사가 수사 결론을 내리면은 국민들이 이것을 수긍을 하고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폐해를 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을 다시 입법을 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하는 한나라당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검사제도는 특별검사제도의 본래 취지도 맞지 않고 이미 수사를 받은 대상한테는 이중의 그 수사를 받는 것으로 해서 가혹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미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려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한테 맡기는 이러한 특별검사제를 도입을 해야지 현재처럼 정치권이 다시 나서서 미진하다고 해서 특별검사제를 또 하겠다. 이런 것은 특별검사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상설특검제를 입법하거나 도입한다면 그런 의혹은 없어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할 상설의 겁니다. 경우는 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제 지금은 특별법을 통해서 일회적인 사건으로 도입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특검제를 도입하자고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다만 법의 시효만을 5년으로 정하는 5년 동안 나타나는 모든 권력행동 비리 사건이나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하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도입된다. 그러면 그 특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느냐. 그 특검이 모든 일반 국민들의 그런 법감정이나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주고 만족시킬 수 있는 전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또 다른 특검 논의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공화당이 자기들의 당파성에 맞는 특별검사를 인정합니다. 콘트라 방문 케이스 있죠. 이 사건 임명을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공화당 측이 나서서 비난하고 저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안 합니다. 이런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은 일반 검찰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참 궁금하고 어려운데 검사 여러분이 이걸 보고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박찬숙의 생점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전제 조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입니다. 그게 전제된다면 특별검사들은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전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독립의 전제 조건이요. 현재 검찰 제도 개혁에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검찰이 독립성을 가지려면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를 해서 검사 개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되고요. 둘째는 이러한 그 검사의 동일체 원칙을 폐지하면서 또 하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줄 필요가 있고 또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를 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거나 또는 관리화된 그 법무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그 새로운 시각에서 법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러한 그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만들어진 것도 무슨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걸 폐지했을 때 나오는 부정은 없겠습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그런 업무 지침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원의 경우에는 독립해서 판결함에도 그러한 폐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그 책임성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검찰 개혁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예. 네. 그 전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약간 믿긴 합니다만. 예.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한계가 있는 조직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권한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한들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수사권을 분산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를테면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방위를 만들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예.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검찰의 그런 독점적인 권한은 훨씬 희석이 됩니다. 아니, 그다음에, 그쪽에서 예. 어떤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지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를 해야죠. 예. 부방이나 인권이나. 우리는 지나치게 수사 인권만을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가장 중요한 인권은 성차별, 지역차별, 피부색 차별 이런 엄청난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보다 큰 인권 침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형법상 규정된 인권, 형법상 규정된 그런 법익 침해에서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검찰 제도나 사법 제도나 형사법 제도는 엄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걸 형사 사건화 시킵니다. 이를테면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모든 여러 가지 논란들마저도 전부 다 검찰에 고소 고발합니다. 이건 국회 스스로 정치권 스스로 자기들의 역할이나 의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날치기를 내놓고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끌고 갑니다. 정쟁의 장이기는 하지만 예. 정치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걸 사법심사 시스템에 맡기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결국은 예.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비대를 재촉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겁니다. 법조인들은 갈수록 커져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남용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이걸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니까 특검제 도입 논의가 되는 건데 자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그런 기능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당장 경찰과 검찰 간의 권한 분배 문제를 정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중앙 검찰에 집중된 문제를 지방 검찰과 어떻게 나눌 건가도 고려를 해봐야죠. 그 다음에 부방이나 인권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그 다음에 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기관들과 어떻게 현재 검찰이 가지고 예. 있는 각종 권한을 나눌 건가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 검사와 대화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됐습니다만 외부적 독립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 독립도 스스로 쟁취하려는 그런 노력만 선행이 된다면 특검제 도입 논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사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사건이 많은 변호사 돈 벌 텐데 그거 포기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형사사건은 국선 변호로 가야죠. 그렇습니까? 예. 얘기가 너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사권의 독립이 이제 전제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사위원회 설치로서 가능한지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그 위원들의 성격은 어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인사위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선출해서 구성을 하는가 그리고 인사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그 개혁과 함께 이렇게 진행돼야지 인사 문제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따로따로 떼어서 한다는 건 맞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법무부와 그 검찰을 분리를 해서 검찰은 수사에 전념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인권이라든가 교정이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성을 갖도록 분류를 하고 또 그런 그 피라미드 조직을 그 개선을 해서 독립성을 갖도록 개개인이 독립성을 갖고 또 검찰 전체가 독립성을 갖고 또 법무부는 그런 인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면서 법무 행정을 하자면은 상당히 관료화되어 있거든요. 이 관료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법무부 인사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5년간 한시적 그 독립적 특검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십시오. 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제도적 개선 과제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은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 실천성 그러니까 실천만 담보된다면 굳이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못 해온 겁니다. 좋은 검찰청법이나 좋은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인권 침해가 있었고 제대로 된 운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외부적으로 지켜주고 내부적으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강한 의지만 갖는다면 더 이상은 특검은 필요 없고 현재 검찰 제도만으로 저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이라는 말씀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이잖아요. 그걸 다 제외하고 현재 특검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참여정부 하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믿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검찰청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개개의 검사들도 각기 독립관청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은 겁니다. 믿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속사정을 알겠습니까? 자, 그럼 끝으로 한 질문씩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이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있어서 155 그 사건을 어디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150억 부분은 당연히 현재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만약 수사를 지켜보다가 네. 이진한다면 그때 가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50 예. 사건은 박 실장 측에서도 고소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맞사건으로 해서 검찰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참 뜨거웠는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분이 다행히 같았습니다. 검찰의 독립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서 특검 제도의 필요 없음이 결론 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검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